네, 제1장 테마의 발견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에는 정말 수많은 이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도 저희가 내일장에서 바로 공략해 볼 수 있는 종목만 섹터와 쏙쏙 뽑아 오셨습니다. 어떤 키워드인지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네, 전문가님, 히든도 히든이지만 이 내일장 종목으로 선별해 주신 종목들도 정말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예. 그만큼 오늘은 어떤 키워드 집중하면 좋을지 궁금한데 어떤 키워드부터 만나볼까요? 일단 키워드는 큰 카테고리는 AI고 소 카테고리는 MLCC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 방송을 통해서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는 종목들은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는 추세가 있어야 됩니다. 추세가 살아나야 되고요. 그다음에 실적이 좋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거래량이라든가 수급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추세, 실적, 뭐 수급 이제 삼박자라고 하는데요. 저는 그 AI 통해서 지금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들이 또 하나 이제 MLCC가 있는데 일단 좀 그 부분에서 좀 오늘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제가 갖고 온 종목은 MLCC 관련해서 삼성전기라는 종목입니다. 자, 삼성전기가 저는 왜 갖고 왔냐면은 이제 AI에 이제 크게 이제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는 것들이 받기는 하는데 이거 조금 늦게 보게 됐어요. 그 전에 우리가 AI 하면 그냥 전력 설비주가 필요하고 전선주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뭐 HBM이라든가 여러 가지 직접적으로 이제 수혜를 입는 종목에 이제 포커싱을 뒀었는데 또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2차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하나 삼성전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그 MLCC가 왜 AI에 필요하냐면은 수요가 일단 뭐 2배 이상의 증가가 될 예정입니다. 이제 MLCC 같은 경우는 일반 데이터 서버보다는 AI 서버용에는 MLCC가 약 2배 이상 증가가 되고 최대는 8배 이상 좀 증가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MLCC에 대한 그 니즈가 좀 더 커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전기차 쪽에서도 그러니까 전장 산업 쪽에서도 MLCC는 필요하죠. 그러니까 전기차에는 약 7,000개의 그 MLCC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두 개의 화두가 있죠. AI 쪽이 있고 그다음에 자율주행 쪽도 우리가 어차피 일상생활에서 겪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떤 테마를 바라볼 때 그런 관점이 있어요. 이게 과연 우리가 일상생활에 앞으로 쓸 테마인가, 쓸 수 있는 테마인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00년도 초반에 인터넷이라는 게 처음에 나왔었을 적에 우리가 그때는 이거를 정말 우리 일상생활에 쓸지 안 쓸지 몰랐잖아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다 인터넷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봤었을 적에 우리가 어떤 주식을 접근할 때 그리고 테마를 접근했을 때 일상생활에서 쓸 것이냐 말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봤었을 적에는 그런 테마들이 지속 성장 가능한 테마라고 생각하는데 삼성전기에서 만드는 MLCC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쓰지 않지만 그 안에 꼭 필요한 어떻게 산업의 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체크 포인트는 AI 쪽으로도 이제 MLCC가 확대가 되고 전장용 쪽으로도 MLCC가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삼성전기의 또 주된 포트폴리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플립칩 BGA죠. 예, 곧 이런 기판 쪽으로도 계속해서 수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AI 쪽으로도 좀 수요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삼성전기에는 지금 두 개의 커다란 성장 동력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MLCC와 플립칩 BGA. 특히 플립칩 BGA는 2025년서부터 가속기용 AI 가속기용에다가 보급이 될 전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기를 좀 좋게 보고 있고 그래서 삼성전기가 지금 바닥에서부터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럼 삼성전기를 보면서 좀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기를 보시면 삼성전기 이제 삼성전기 주봉서부터 보고 좀 말씀드릴게요. 이제 주봉서부터 보시면은 지금 이제 어떤 대바닥을 한번 이제 11만 원의 대바닥을 이제 깨고 이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월봉 체크하겠습니다. 월봉에서도 보시면은 지금 크게 보시면 120 월봉선을 깨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큰 흐름으로 보면 어떤 종목이 성장하느냐 안 하느냐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월봉을 보시는 게 맞아요. 월봉상에서 계속 저점을 크게 훼손하지 않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삼성전기란 기업 자체를 보면은 2016년도 이전에 꾸준히 이제 상승하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일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에서 보시면은 제가 이제 그 방송에서 항상 드린 말씀인데 어떤 종목을 살 때 추세적으로 좀 안정화되어 있다라는 그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62동 평균선의 유무입니다. 62동 평균선이 우상향하고 있죠. 해당 업종에 뭐가 업황이 좋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 거고 21선이 우상향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해당 종목에 수급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의 수급은 뭘 봐야 되냐면은 그말 말대로 수급 현황을 봐야 됩니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 현황을 봐야 되는데 삼성전기의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수급 현황을 보면은 자 지금 같은 시기에 되게 불확실하잖아요. 근데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쌍끌이 매집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쌍끌이 매집이 들어오는 이유는 다시 말해서 MLCC와 아니면 플립칩, BGA에 대한 향후 수요에 대한 기대감으로 들어온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고 수급도 들어와 있고 추세도 들어와 있고 2024년 대비 2025년 실적도 괜찮고 그런 삼성전기를 제가 가지고 왔고요. 삼성전기 지금 이제 매수 타이밍으로 좀 보기는 힘들고요. 제가 항상 이제 드리는 말씀이죠. 매수 타이밍으로 보시려면은 3일선 이렇게 안착하는 걸 보세요. 그러니까 3일선 안착이 어디냐면은 이제 샘플을 이제 보여드리면은 3일선 안착 이런 데가 3일선 안착입니다. 자, 여기 3일선 위에 올라탔죠. 이렇게. 여기 3일선 위에 올라탔죠. 이런 날도 3일선 올라탔죠. 그러니까 삼성전기도 꾸준하게 추적하고 계시다가 3일선에 안착하는 모습이 좀 나오면 좀 매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괜찮을 겁니다. 올해 실적이 아마. 네, 첫 번째 테마 AI 안에서도 MLCC 짚어주셨습니다. 지금은 생소할지라도 올해 수요가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되는데요. 종목은 삼성전기 짚어주셨습니다. 계속 추적해 나가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다음 키워드는 어떤 키워드인지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네, 전문가님. 최근에 이 LNG가 글로벌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네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화석연료 정책을 중단하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글로벌 시장 안에서 우리나라는 어떤 종목에 그리고 어떤 섹터에 조금 관심 갖고 있으면 좋을까요? 자, 우리나라 쪽에서는 지금 이 SK 이노베이션 쪽이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이제 2차 전지 관련적으로 알고 계실 텐데요. 저는 이제 오늘 SK 이노베이션 갖고 온 거는 2차 전지 쪽보다는 LNG 쪽에 강점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돼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SK 이노베이션이 합병을 했죠. SK ENS를 이제 합병을 했습니다. 합병한 시너지가 올해 아마 원년이 나오고 실적 부분에서도 굉장히 개선이 이제 많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매집비 하면서부터 좀 보실까요? 매집비 보시면은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죠. 165%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165%는 얘기는 뭐냐면은 SK 이노베이션은 현재 갖고 있던 보유자들의 매도량이 약 88만 주인데 신규로 매수한 사람들의 수량이 약 145만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매수 주체는 보통 메리츠 증권과 모건스탠입니다. 각각 439억과 317억 원을 지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은 왜 그러면 SK 이노베이션의 업황이 안 좋은 SK 이노베이션을 이렇게 많이 샀을까? 보통 2차 전지 관련주도 지금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전반적으로 뭐 삼성 SDI도 보시면 저 끝이 어딜 정도로 모르게 내려가고 있고, 그나마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바닥을 좀 찍고 올라가는데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좀 이따 차트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상대적으로 21선하고 60선하고 골든 크로스가 나면서 상승 추세를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제 SK 이노베이션이 이제 인수한 SK E&S에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SK E&S가 이제 뭐라는 기업인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 E&S는 일단 국내에서 LNG 사업을 합니다. LNG를 공급 및 그리고 발전을 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연간 500만 톤 이상의 LNG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가스 산업,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입니다.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캐시카우를 하는 회사입니다. 그다음에 LNG 발전 사업도 하고 있고요. 5기가와트 규모의 LNG 발전 설비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SK 이노베이션 측에서는 SK 현금 창출을 하는 그 SK E&S를 합병함으로써 이제 시너지가 나겠죠. 특히 이제 에너지 쪽의 부분에서의 밸류 체인을 완성하면서 경비를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결비 절감을 하게 되면 바로 그거는 이익이 반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SK 이노베이션이 SK E&S를 합병한 것은 되게 기업의 가치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잘한 거고 향후 이제 좀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이제 약간 SK E&S의 사업장을 좀 보고 좀 트럼프 관련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이제 SK E&S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저기 뭡니까 시일가스를 지금 생산하는 그런 프로젝트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계약을 맺었습니다. SK E&S가 이제 미국으로부터 장기간 동안 LNG 가스를 이제 좀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계약을 받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좀 이익에도 좀 기억이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을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좀 기업의 이익에 좀 도움이 되겠죠. 그다음에 또 미국에서 수입하는 것들 같은 경우는 원유 가격이 올라도 가격 변동이 거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와서 LNG의 발전이라든가 아니면은 도시가스 공급을 하는 그런 SK E&S의 그런 사업이 향후에 SK 이노베이션의 실적에도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매출을 좀 봤어요. 그러니까 2024년 대비 2025년에 연간 매출은 크게 상관없습니다. 2024년 매출은 약 74조고요. 2025년도 매출도 약
74조예요. 그런데 영업이익은 다릅니다. 2024년도 영업이익은 약 3,155억인데요. 2025년도에 영업이익은 약 1조 7천억으로 전망이 되는 거예요. 실적이 비약적으로 급증이 되죠. 그래서 그것들이 바로 이제 차트에 반영이 됩니다. 좀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K이노베이션 차트를 보시면은요, 수급도 같이 보셔야 되는데요. 자, SK이노베이션 보시면은 지금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21선하고 21선은 골든 크로스가 나면서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똑같은 이제 2차 전지주인데요. 삼성 SDI랑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랑 비교를 해보면은, 자, 삼성 SDI는 지금 보시면은 차트가 지금 막 내려가고 있죠. 차트 좀 확대해서 보시면은 차트가 지금 꾸준하게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꾸준히 올라가고 있죠. 이게 바로 SK이노베이션 합병 효과로 인해서 지금 SK이노베이션을 보는 시선이 달라진 겁니다. 외국과 기관 투자자들의.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솔루션을 보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금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SK이노베이션에 비하면은 그 상승 속도가 좀 더디죠. 자, 그러면 SK 이노베이션의 수급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SK 이노베이션의 수급을 보면 지금 또 이 역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쌍끌이 매집이 들어오고 있죠.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은 차트 보고 매매하는 투자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펀드멘탈 보고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펀드멘탈, 다른 말로 모멘텀인데요. 어떤 좋게 말하면은 뭐 펀드멘탈이고 나쁘게 말하면은 테마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펀드멘탈 갖고 이제 대규모의 돈이 들어왔다는 건 뭐냐면 향후 SK 이노베이션의 실적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기대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왔고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SK 이노베이션 좀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키워드는 LNG였는데요. 그 안에서도 종목은 높은 매집비를 자랑하는 SK이노베이션이었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인데 홀로 질주했던 이유 궁금했는데 오늘 그 해답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키워드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우크라이나 전쟁이 만으로 3년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미국과 러시아 간의 종전 협상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우크라이나의 재건이나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어떤 키워드 좀 만나보면 좋을까요? 우크라이나 재건 쪽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항상 이제 염두에 둘 건 뭐냐면은 일단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뭐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유럽 쪽에다가 사업장이 있는지 좀 그런 거 위주로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방송에는 현대건설을 가지고 나왔죠. 이제 현대건설은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에다가 이제 실제 우크라이나 정부랑 프로젝트를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후에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었고요. 두산바켓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갖고 온 종목은 두산바켓 위치인데. 두산바켓도 이제 우크라이나 쪽과 좀 연관이 있지만 저는 좀 포커스를 좀 미국 쪽에서 좀 바라봤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크게 지금 대규모 공사가 필요한 게 어디냐면 우크라이나 재건 쪽이고요. 또 미국 쪽도 커다란 공사가 필요하죠. AI 데이터 센터. 트럼프가 720조 쏟아붓는 이제 AI 쪽에서도 인프라 쪽에서도 많은 이제 건설 장비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저는 이제 종목을 뽑았는데 뭐 HD 현대건설 기가 있고. HD 현대 두산 인프라코가 있는데 근데 보면은 수급이 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해당 종목들은 특히 HD 쪽에 붙은 건설기 쪽은 수급이 안 들어와 있는데 두산 바켓만 좀 수급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면은 두산 바켓 같은 경우는 미국에 지금 생산 기지 시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관세로부터 좀 피하지 않을까, 피해를 입지 않은 상대적으로 건설기기라는데 트럼프 관세로부터 좀 피해를 입지 않을까 해서 좀 상대적으로 좀 부각이 되어서 지금 두산 바켓이 지금 좀 현재 외국인과 기관 투자 수급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두산 바켓을 갖고 왔고요. 조금 더 이제 우크라이나 쪽에서도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처음에는 이제 장비 복구 작업할 때는 대형 기기가 들어가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소형 기기도 나중에 필요합니다. 두산 바켓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건설 장비에 특화된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두산 바켓은 체코의 사업장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크라이나의 재건 사업에도 조금 메리트로 좀 영향을 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두산 바켓은 미국 시장에다가 생산 비중이 67%를 놓습니다. 이거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생산 비중이 67%야. 그러면 67%의 제품에 대해서는 최소한 건설 장비들이 관세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측에서 이제 두산 바켓을 저는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재건주 중에서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두산 바켓의 차트를 보고 또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나오는 종목들을 보시면 이제 한 가지 구체적으로 이제 좀
공통점이 있는 게 뭐냐면 61선하고 21선하고 이제 좀 어느 정도 좀 전환이 됐다는 겁니다. 두산밖에 보시면은 61선하고 21선은 이렇게 우상향이죠. 이렇게 전반적으로 갖고 오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펀더멘탈이 괜찮아요. 어떤 종목을 발굴해서 펀더멘탈이 괜찮아. 호재 만발이고 이 종목이 올라갈 것 같아. 근데 21선도 내려오고 61선도 내려오고 그러면 고개 갸우뚱거린다는 거죠. 호재는 좋은데 왜 이렇게 주가는 내려가고 있어? 라고 봤을 때 뭐 숨은 악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을 하실 때 두 개의 교집합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펀더멘탈 쪽으로도 좀 괜찮고 호재가 많고 그다음에 차트적으로도 좀 괜찮은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두산밖에 같은 경우에도 지금 괜찮죠. 왜? 61선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61선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업황이 괜찮다는 거예요. 업황이 괜찮으면 61선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60일은 우리가 이제 분기 마감으로 하면 3개월에 해당하거든요. 이제 60일은 주식 거래는 60일이지만 분기 마감일로 우리가 실생활에 생활하는 걸로 환산하면은 90일이거든요. 근데 90일은 분기 마감입니다. 분기 마감선이 우상향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향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리고 21선이 뚫고 올라갔죠. 언제 뚫고 올라갔어요? 12월 달에 뚫고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해당 종목에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업황이 괜찮아서 해당 종목에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거거든요. 그럼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거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시가총액이 좀 있는 종목들 혹은 뭐 시가총액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리포트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보시면 됩니다. 리포트의 유무가 굉장히 중요하기도 한데 리포트가 나왔다는 거는 두 가지는 좀 개런티가 된 거예요. 뭐 어떤 게 개런티가 되냐면은 리포트를 발행하는 사람은 애널리스트고 그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보고 어떤 종목을 실제로 매수하는 사람은 펀드 매니저거든요. 실제로 이제 시장하는 거 보면은 이달의 베스트 애널리스트 보면은 그 투표권이 펀드 매니저이겠습니다.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하고 애널리스트들의 이들의 역할이 어떻게 보면 공동으로 시장 마켓 리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어느 정도 좀 인정을 했다는 게 바로 수급에서 나오는 겁니다. 지금 이제 수급에서 나오는 게 두산마켓은 기관 투자에서 매집을 하고 있죠. 자 보시면은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네 개의 중요한 그 투신에서 연기금에서 기관 투자주들이 매매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아까 뭐 SK 이노베이션이라든가 보시면은 외국인과 기관 투자 쌍끌이 매집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차선적으로 봤을 때 또 좋은 게 뭐냐면은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이 4대 수급이 동시에 들어오는 게 좋아요. 금융 투자, 그러니까 증권사, 모멘텀 플레이를 가장 많이 하는 투신, 그다음에 장기 투자 성향이 있는 연기금, 그다음에 작전주의 성향이 큰 사모펀드, 요 네 개가 같이 들어오는 게 굉장히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두산 마켓도 괜찮고 두산 마켓도 보면은 다시 차트를 보고 말씀드리면은 펀드밴드 괜찮고 수급 괜찮고 그러면은 딱 3박자가 맞는 거죠. 일단 테마가 있죠. 그러니까 테마 있고 수급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차트도 괜찮은 3박자 종목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재건뿐만 아니라 북미 시장에다가 생산 기지를 두고 있는 두산 마켓이 다른 건설주보다는 좋아 보여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는 겁니다.